제 인생 첫 자전거 대회. 여러분들 구독과 몇 시인가요? 2시 반이에요? 2022년 4월 저수령 그라폰도. 컷오프를 불과 5분 남기고 완주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로드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탄 건 작년이죠. 2021년 9월부터였습니다. 그때가 새싸 초급 라이딩에 처음 참석한 때였거든요. 참고로 새싸는 세종시에서 사이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6시간 30분 레디언 컴의 넥타임 등은 5시간이 허빙이 됩니다. 물론 새싸 이전에도 가끔 친한 회사 형들이나 또 혼자서 자전거를 타긴 했었는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탄 거라서 자전거를 탔다고 하기에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로드를 본격적으로 타보고 싶어서 작년 9월 4일 대전의 피팅스타라는 전문샵에서 난생 처음 자전거 피팅도 받아보고 매주 새싸 주말 라이딩도 시작한 2021년 9월이 저희 본격적인 로드 입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저수령 그라폰도도 사실 새싸 선배님들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총 거리 132km, 획득고도 2126m를 6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 완주 메달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신청을 해놓고도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번 대회 이전에 저희 하루 최장 라이딩은 2020년 제주도 종주를 했었는데요. 그때 142km였지만 당시에는 획득 고도가 1000m로 거의 평지였거든요. 하루 라이딩에 2000m가 넘는 어필을 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새싸 선배님들이 팩으로 다 함께 이동할 거고 평상시 타던 대로만 타면 완주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새벽 4시 난생 처음 자전거 전용 버스인 바이크 버스를 타고 경북 예천에 도착했습니다. 2000명 정도가 대회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팩을 따라가자 라는 생각으로 라이딩을 했었습니다. 조금 달리다 보니 화면 왼쪽에 보이시나요? 우리 새싸의 중급팀입니다. 저희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 언젠가는 저도 중급에서 함께 달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자전거를 타야겠습니다. 등에 붙여진 배번표를 보면 출발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요. A는 평속 25km 이상, B는 평속 25km 이하, C는 평속 20km 이하로 참가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A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M이라고 써져 있는 배번표는 그라폰도가 아니라 메디오폰도에 참여한 사람들의 배번표입니다. 큐시트상에 총 5개의 큰 어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인 4등급의 성황당 고개에 왔습니다. 거리는 1.7km, 경사도는 7.4%입니다. 여기까지 달리는 동안 저희를 추월하는 팩은 거의 없었는데요. 갑자기 왼쪽에 유튜브에서만 보던 말로야 에이블 팀인가? 영상으로만 보다가 짧지만 같이 라이딩을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성황당 고개에 다 올라와서 팩 재정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때 저희 팀원이었던 보미아빠 선배님이 전동 구동계에 배터리가 떨어졌는지 그 앞 크랭크 변속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날씨가 정말 애매했는데 아침에 상당히 추웠거든요. 미리 챙겨온 질렛을 입고 라이딩을 했는데 첫 번째 어필을 오르고 나니까 금방 더워지더라고요. 질렛을 벗고 타자고 해서 저도 벗었는데 저에게 아주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들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그렇게 정비를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약 10km 정도로 달려서 오늘의 두 번째 어필 벌제에 왔습니다. 3등급 어필이고요. 거리는 3.3km에 경사도는 8.8%입니다. 차차. 벌제 정상에 오르면 오늘의 첫 번째 보급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대회에 나오기 전에 급하게 스프라켓을 바꾸고 왔는데요. 원래는 그 11단에 28T였거든요. 근데 어필에서 특히 저수령이 길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해서 30T로 바꾸고 왔거든요. 그런데 좀 새로 바뀐 스프라켓에 적응이 안 돼서인지 벌제 어필 오를 때부터 좀 다리가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앞두고 장비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평소 라이딩 할 때도 좀 쥐가 잘 나는 편이어서 쥐만 안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자. 같이 가던 우리 팀원들보다는 조금 뒤로 흘러서 대회에 오신 다른 분들과 함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벌제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체 보급해서 배터리 뭐라 그래? 보급소에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팀원들을 찾기보다는 우선 저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급소로 달려가서 바나나와 물, 그리고 초코바 요거를 챙겼습니다. 바나나를 하나 먼저 까먹고요. 물은 물통에 보충을 하고 그제서야 팀원들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터널에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저기 계세요. 지금 오시네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이곳에서 잠시 기념사진을 찍고 가자고 하셔서 사진도 한 장 남기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벌제 다운힐을 시작하니까 전방에 포토존이 있다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대회 참여가 처음이라서 처음에 뭐지? 했는데 앞에서 가시던 분들이 거리를 띄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앞사람과 거리를 띄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도 한 장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사진 찍어주신 굼디바이크 감사드립니다. 벌제를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양 내리막 구간이라서 달리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팀원 피수 선배님의 리드 아래 신나게 달렸습니다. 달리는 내내 왼쪽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풍경도 너무 좋았고요. 이 구간이 가장 재밌었던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어필 PT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떨어졌죠? 떨어졌죠? 또 올게요. 가세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어필 성황당 고개 정상에서 더워서 질렛을 뒷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옷이 살짝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사람들이 제 질렛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다행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도로를 통제해 주시는 마샬분이 제 옷을 집어주셨더라고요. 괜히 제 옷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분들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옷을 어쨌든 잘 다시 집어넣고 우리 팀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PT제는 4등급 어필이고 거리는 1.7km, 경사도는 6.8%로
이날 그라폰도 어필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난이도가 낮은 어필이었어요. 그래도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기다리실까봐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어필을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찾았습니다. 아니 갔다 다시 왔는데 이렇게 빨리 와요? 다리 쥐가 올라오네, 막 오니까. 다행히 정상에서 모두 기다려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리더이신 기본 선배님을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렇게 안 오셨냐 물어봤더니 우리 팀원 한 분 베베 선배님의 튜블리스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도저히 조치가 안 돼서 결국 베베 선배님은 중도 포기를 하고 올 수밖에 없었다. 혼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대회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베베 선배님 정말 아쉬웠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함께 완주하시자고요. 이제 오늘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저수령을 향해 출발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세 번째 어필인 PTGL을 오를 때 빨리 올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급했는지 여기서부터 다리에 약간씩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절대 쥐야 나지 마라, 버텨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무리하지 말고 팩 뒤에서 힘을 아끼면서 따라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라이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수령 어필 시작입니다. 가고 싶은 분들은 올라가서 기다리세요. 먼저 가신 분들은 바나나와 도넛을 부탁드립니다. 저수령 어필은 무려 2등급 어필이고요. 평균 경사도는 6.6%인데 거리가 무려 8.3km나 됩니다. 먼저 가실 분들은 올라가서 기다리라는 기본 선배님의 말에 후미에서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기차가 오는 거야. 왔다 그랬더니 전기차가 풀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올라가면 이 저수령 어필도 금방 오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올랐는데요. 요 구간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본격적으로 경사도가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다리에 힘을 약간 주었는데 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쥐가 올라왔습니다. 창피해서 우리 팀원들한테는 먼저 가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혼자서 흘렀는데요. 앞으로 7km나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쥐가 나서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무리해서 어필을 올라가면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낮은 파워로 꾸준히 올라가자라는 생각으로 페달을 굴렸습니다. 덕분에 심박수는 안정된 상태였는데 속도가 나질 않네요. 그래도 이대로 쭉 쥐 안 나고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갔습니다. 저수령은 그 중간에 1km 정도 평지 구간이 있어서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제 앞에 가시던 분은 여기가 저수령 정상인 줄 알고 기뻐했다가 급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이런 대회는 코스 정보를 넣어서 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을 하면서 라이딩을 하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한 2km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또 쥐가 올라옵니다. 마음은 빨리 올라가서 팀원들을 만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쥐가 난 사람들을 보면서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쥐가 한번 올라오면 계속 나는 거.
빨리 가야지라고 페달을 굴려봐도 또 200m도 못 가서 또 쥐가 올라오고 또 굴리면 또 쥐가 올라오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대회 다녀온다고 가족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하고 왔는데 완주하지 못하면 제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도 할 것 같고 또 처음 참여한 자전거 대회를 이렇게 쥐가 나서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했는데 과연 오늘 대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우선 준비해온 파워젤을 하나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자전거 타면서 파워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필이 길다고 해서 파워젤을 준비했는데 뭐 이거라도 먹으면 쥐가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먹어봤습니다. 스트레칭도 다시 하고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내서 출발해 봅니다. 가다 보니까 드디어 저수령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다리에 쥐는 올라오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선배님. 먼저 가셔요. 저 다리에 쥐가 나서. 네, 그냥. 여기 그 보급소 거의 다 오긴 했는데요. 다리에 쥐가 나서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먼저. 네. 네. 괜찮아요. 먼저 가시고요. 저도 완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근데 커튼포가 좀 있으면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여기 12시 전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저수령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팀원분의 전화를 끊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컷오프 시간이 있었지? 12시 안에 그 저수령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시계를 보니까 10분이 남았더라고요. 거의 다 왔으니까 컷오프는 되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 컷오프 장소를 제가 시간 안에 갈 수 있을까? 혼자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수령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컷오프 통과까지 8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보급을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남은 거리도 아직 많이 남았고 또 혼자서 라이딩을 해야 되니까 먹을 걸 좀 챙겨놔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보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때 화장실도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너무 밀려 있어서 괜히 갔다가 컷오프 될까봐 화장실은 가지 못하고 보급만 챙겼습니다. 따뜻한 도너츠를 주셨는데 뒷주머니에 넣고 물통에 이제 물만 채워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수령 이제 다운힐이 시작됐는데 이 중간중간 코너가 상당히 급해서 다운힐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그 앞에 가시던 분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저도 브레이크를 세게 잡았는데 갑자기 자전거 뒷바퀴가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순간 자전거 균형을 잃어서 넘어질 뻔했고 또 하필 맞은편에 버스도 오고 있어서 이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다시 봐도 아찔하네요. 어쨌든 간 이 저수령 다운힐에서는 최대한 페달을 굴리지 않고 쥐가 난 다리에 휴식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수령 넘었으니까 나머지는 별거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달렸는데요. 중간에 액션캠 배터리가 방전되었네요. 다시 배터리를 갈고 카메라를 켠 곳 바로 문치고개입니다. 평균 경사도 9.2%의 아주 사악한 어필이더라고요. 이날 대회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어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팩에서 많이 흘러서 거의 대회에 참여한 분들의 품위에 있어서인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여기선 꿀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문치고개에 오를 때 시팅 자세로 계속 페달을 굴리면 쥐가 올라와서 댄싱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댄싱을 하니까 다리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라이딩 할 때는 댄싱을 하고 나면 몸이 더 힘들어서 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쥐가 날 것 같아서 댄싱을 했었는데 어쨌든 문치고개 정상까지 자전거를 탔던 것 같습니다. 이 코스 아시는 분들 다 메디어로
문치고개 정상에 오르니까 다들 여유가 있어 보였고 컷오프 시간인 오후 2시 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때만 하더라도 여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반전은 대회 큐시트상에는 문치고개가 마지막 어필이었는데 피니시 지점까지 계속 평지가 아니라 낙타등 같은 게 한 6개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 모르고 안심을 했던 거죠. 이렇게 아무도 없는 다운힐을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왜 이렇게 아무도 없지? 내가 꼴찌인가? 이런 생각이요. 다운힐을 내려와서 신나게 달리려는 순간 다시 쥐가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뒤에 붙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들고 출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출발해서 95km 지점에 마지막 보급소가 있었는데 이때는 정신이 없어서 보급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 대회에서는 팩을 잘 잡아타야 된다고 봤었는데 제가 너무 뒤에 있었기 때문에 팩을 잘 만날 수가 없었고요. 이때는 막 댄싱으로 갔다가 페달을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라이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도로를 통제해주는 분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따봉도 해주시고 또 파이팅도 외쳐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친절하셨어요, 다들. 드디어 이제 거리는 100km를 돌파하였고 이때부터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는데 다리에 쥐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아까 먹은 파워젤의 효과인지 피니시 지점까지 제발 쥐야 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페이스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컷오프 시간이 오후 2시인지 2시 반인지 헷갈려가지고 저분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컷오프가 몇 시인가요? 2시 반이에요? 이제 남은 거리는 한 20km, 시간은 한 45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속으로 충분하겠네 그런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평지가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깔딱고개, 깔딱 어필이 나오는 거예요. 속도는 안 나고 시간은 흐르고 이때부터 정말 당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왜 남은 거리는 줄지 않지? 그런 마음에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랑 같은 트랙 자전거를 타는 피지컬 좋은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랑 약간 로테이션을 돌면서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어필을 올라갔는데 이분이 어필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피지컬 너무 좋으세요. 피지컬이 너무 좋으세요. 먼저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시면서 떨어지셔가지고 저도 계속 같이 가다가는 컷오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또 혼자 이렇게 라이딩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0km, 24분이 남았네요. 오후 2시 반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너무 초조해집니다. 이때 액션캠 배터리가 거의 방전될 때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갈고 가야 마지막 피니시 지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배터리를 갈다가 시간 내에 못 들어가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터리 가는 시간도 아끼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갔습니다. 이제 어필 없겠지 했는데 또 나오고 어필 없겠지 했는데 또 나오고 마음은 급한데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 10분도 안 남았는데 네, 이후에 액션캠은 배터리가 방전돼서 꺼졌고요. 저는 다행히도 정확히 2시 30분에 피니시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완주 이후에 제 기록을 보니까 6시간 24분 57초 딱 5분 3초 남기고 완주를 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계측 지점을 통과한 시간 그 시간이 8시 5분이었는데 그 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 30분을 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2시 35분까지만 들어오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2시 반까지인 줄 알고 액션캠 배터리도 못 갈고 마지막에 피니시를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의 첫 자전거 대회 저수령 그라폰도를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대회를 겪으면서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에 성공했다는 사실에는 또 제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한 대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회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대회 분위기가 생생히 느껴지고요. 자전거가 더 재밌어졌습니다. 실력도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많은 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